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고 있지 않아서 심지어는 유통 속도라고 하나요? 돈의 그 회전 속도가 지금 그 회전 속도를 측정한 이래로 최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라는 거는 인체 동맥의 피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돌아야지 이제 몸에 이제 신체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돈도 이제 회전이 많이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 회전이 굉장히 좀 더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한 3분의 2 수준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현금으로 인출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1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이제 따져보면 은행에서 뭐 이런 게 당좌 예금도 있고 보통 예금도 있고 가계 종합 예금도 있고 이런데 소비자가 그리고 이 은행 계좌 주인이 이제 계속 찾아서 쓰고 다시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올해 1월에 회전율은 21.2회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12월에 24.6회보다도 3.4회가 더 줄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지난 2007년 2월에 21회 이후로 이제 8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회전율이 낮다라는 건 은행에 맡긴 돈을 인출해서 이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소비해주고 그 소비한 돈이 다시 기업한테 돌아가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또 원자재 사느라고 쓰고 뭐 이런 이제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몸을 움츠려서 은행에다 그냥 돈을 묻어두지 그거 돈을 찾아서 잘 쓰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10억 이상의 계좌도 역대 최대의 돈이 몰려있다라고 하니까 보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냥 일단 돈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그 시중에 풀린 돈이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약 1,0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돈들이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각종 이제 시설 투자든 R&D든 투자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들도 소비를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위해서 돈을 계속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국내외 경기가 계속해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중국도 경기 둔화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급락하니까 연초에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기 전망이 좋으냐? 그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 경기가 이제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 부족하니까 한국은행이 그나마 이제 이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으니까 내외 이 전문가들이, 국내의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러나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 경기에 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그게 유용한 투자처로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이 지난 10일 금통위에서도 연 1.5%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라면서 상당 기간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5개월 연속 하락세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은 일단은 이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하니까 신규 주택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고요. 아니 지금 근데 선거 시기라서 매물을 안 풀고 있는 데들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쌓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대출을 이제 이 수도권부터 그리고 전국으로 이제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안 주니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지방 아파트 가격 모두 내림세인데요. 물론 일부 뭐 제주와 같은 뭐 제주 공항이라든가 중국 특수를 보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1주, 2주, 2주,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셋값은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05% 올라서 일주 전 0.04%에 비해서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자치구별로 보니까 관악구, 구로용산, 서대문구, 마포 동작구 순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전세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비강남 지역군 위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비싼 단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 상황, 물론 뭐 로열층 전세값이 이제 비로열층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똑같은 조건은 아닙니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사실은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면 매매 수요로 돌아가야지 맞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를 형성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던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그 연금을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보장은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가입한 이 기준 시가에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예. 집값 이외 지금 1월과 2월 따져봤더니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담보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받는 연금이 줄어들 텐데 왜 갑자기 급증할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오히려 신청해 놓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보증을 하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들면 나중에 10개월, 1년 후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그땐 더 손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1월과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따라봤더니 1,500명이 넘어섰는데요. 예. 1년 전에 비해서 62%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지금 이 주택연금 물론 가입 문턱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이제 맡기게 되면 예. 매월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 속에 장수 이 체계적인 수명 연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령 국가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슈들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진짜 인터뷰 녹색당 비례 1번을 받은 황윤 후보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녹색당 지금 사실은 거대 정당들이 여러 가지로 헛발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녹색당은 네. 굉장히 똘똘하게 정책들을 네. 갖다 하나씩 이렇게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물권 정책, 전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언제 발표를 하신 거죠? 저희는 지금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후보조차 비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정당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작년에 이미 경선을 통해서 비례 후보 5명을 다 결정을 했고요. 예. 그때 그 각 비례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주요하게 활동했었던 영역에서 그 주요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공약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물권 관련한 영화들을 쭉 만들어봤기 때문에 예. 동물권 관련해서 주요하게 지금 공약을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직업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시죠? 그렇죠. 네. 할머니가 되어서도 카메라를 드는 영원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네. 남고 싶다. 그런데 네. 갑자기 정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뭐 사실 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영화 작업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 영화가 좋기도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바라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게 영화를 했던 거고 예.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도 그리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너무 정치권에 희망이 없고 정말 우리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찾기 힘들고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동물권 관련해서는 기존 거대 정당들이 전혀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고 동물들의 삶이 너무 지금 그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책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떤 건가요? 저희가 한 몇 가지 핵심 공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멋진데요? 예. 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국가의 의무로 전혀 동물 보호 의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민법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소유물로서. 아니 남의 집 강아지를 그냥 훔쳐다가 막 그냥 먹어버렸는데 그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재물손괴죄인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물을 학대했다. 굉장히 엽기적인 방식으로 학대를 했다. 이런 사건도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에다 매달고 막 끌고 다니고. 그렇죠. 아니면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동물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호, 유리 보호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그 생명이 아이였다라면, 사람 아이였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경찰이 그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도 똑같은 생명인데, 고통을 느끼는 생명인데, 그 사람의 소유권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입법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동물학대를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거고요. 이미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헌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헌법적 절차도 잘 안 지키는 정부니까 이게 그렇죠. 얼마나 실현이 일이 될까 좀 참 걱정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황 후보님께서 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동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사회 약자로서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이고요. 제가 세월호의 어떤 참사에 분노하는 거나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분노하는 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어떤 사회적 어떤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우리 억압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계속되는 한은 인간 사회 내에서의 평화도 또는 어떤 평등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 황 후보님께 많이 지원을 하시겠네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제가 출마하기 전부터 영화 감독이었을 때부터 이제 작품 만들 때마다 제작할 때도 그렇고 또 상영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단체들이었고요. 역시나 이번에 제가 출마를 이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요 단체들을 쭉 돌면서 간담회를 가졌고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약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단체에서는 훨씬 더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공약을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추가한 내용까지 해서 최종 공약이 나왔습니다, 지금. 동물권 관련해가지고 홍대에서 퍼포먼스도 진행하신다면서요? 네. 엊그저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동물권 단체들과 협약식했던 내용 발표하면서 간단한 퍼포먼스를 뭘 했었냐면 동물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라면 이라고 해서 각 동물들이 그 투표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라면 저는 녹색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유기되는 동물만 한 해에 10만 마리가 넘고요. 그렇죠. 버려지는 동물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 축산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육되는 돼지들만 해도 한 1,000만 마리가 넘거든요, 한국에. 이번에 또 구제역 생겨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렇죠. 또 예, 구제역 정말 지금도,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예, 요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현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뭐 네, 땅에다 그래서 파묻어 버립니다, 그냥. 땅에다 그냥 살처분하는 것이 네. 이제는 뭐 그냥 일상 다반사가 이거는 정말 SF 같은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하여튼 뭐 그다음에 멸종위기 그 야생동물들 1년에 도로에서 이렇게 그 로드킬로 예. 그 죽어가는 야생동물만 한 100만 마리가 넘는 걸로 짐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동물들이 정말 투표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를 이제 예,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었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그 강금틀에 갇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동물의 입장이 되어보자. 네, 예, 그래서 그 인간 황윤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홍대 입구 그 차 없는 거리에서 5시간 동안 갇힐 예정이고요. 아, 이렇게 멋진 후보님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뭐 팔아야죠. 예, 그래서 저 사실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영화 만들 때마다 제가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들에 관한 영화도 만들었었고 2001년도에 그때부터 늘 이렇게 갇혀있는 동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공장 축산 관련한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 만들 때도 갇혀있는 돼지와 닭의 늘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입장이 어떨까 늘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만들 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진짜 해봤었어요. 그런 씬을 찍어볼까도. 근데 그때 못했는데 이번에 소원을 푸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대형마트에서 그 바로 뭐 엘사 인형이나 레고 장난감이나 이런 거 파는 그 바로 옆에서 살아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햄스터와 각각 뭐 토끼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를 팔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예쁘다고 가서 또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보면은 당연히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조르고 또 너무 그 동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이렇게 사주는데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동물이 키우다 보면 아플 거고 그렇죠. 또 늙어갈 거고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지만 동물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난감 하나 사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사고 그래놓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갇혀있는 그 막 환한 전시장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갇혀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고 스트레스지만 그렇죠. 그거보다도 그거에다가 이제 이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동물 판매를 다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최소한 대형마트에서의 동물 판매는 우리가 막아보자, 금지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하는 그 캠페인이 많이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의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유기되는 동물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녹색당 후보 1번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그 청취자들이 투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녹색당으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드리면, 그러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일단은 좀 쉬고 싶고요. 지금 그 열심히 그 총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지금 몇 개월을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돼서 일단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시던데 뭐 개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 동물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그 정책 제안들이 많은데 사실 녹색당 전체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핵
미국과 관련한 어떤 제안들을 예. 많이 꼭 하고 싶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나친 토건 사업을 막는 어떤 그런 법들 필요할 것 같고 동물권 관련해서는 공장식 축산을 좀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것만 좀 잘 지원해줘도요. 사실은 완전히 또 우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축산 노동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모든 걸 다 이윤으로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거기다가 이 질병이 한번 돌면은 그게 돼지 독감이 사실은 몇 년 전에 2011년도에 돌았던 신종플루가 사실 돼지 독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돼지 공장 축산 멕시코 쪽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미국 회사의 그 돼지 농장에서 그렇군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그 교통의 세계화가 되면서 인구 이동이 막 활발해지면서 일파만파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진 거잖아요. 사실 돼지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그 인간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밀폐 사육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AI도 그렇고 인간하고 결합해서 메르스 같은 일들이 이제 언제 곧 또 빵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멸종까지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공장 축산의 개선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 계속 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정말 마음속으로 지지하면서 녹색당의 행보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당의 황윤 후보였습니다. 세상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금도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에, 권력에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 아닌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왼손잡이라고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당히 왼손잡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황윤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노래 이정이 부르는 왼손잡이 들으며 저 물러가겠습니다. 김성수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